뭐 최근 시가나 처가살이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나의 이야기가 아니면 함께 웃을 수가 있는데 또 내 이야기면은 씁쓸함이 따라오잖아요. 예.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몇 해 전에 한 인기 드라마에서 시월드라는 표현을 쓴 후로는 자연스럽게 시댁을 시월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좀 저는 아직 뭐 결혼하진 않았지만 미혼이긴 하지만 시월드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조금 답답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 그 답답함을 좀 풀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시월드 그 영원한 숙제라는 주제로 고도심리상담 치료센터 유명숙 소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자, 오늘 이 말씀 나누는 데 있어서 또 이 나이 지긋한 어머니들은 아니 또 시집살이 얘기야 이런 말씀하시면서 우리 때나 시집살이 했지 네. 요즘 며느리들은 편해 이렇게 네. 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상담이 늘고 있나요? 아니면 좀 줄고 있나요? 네. 제가 이제 부부 갈등으로 인해 상담을 오시는 내담자 부부들을 보면 네. 거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제 시댁 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여건이 많이 신장이 됐고 또 남자분들이 우리는 정말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라고 억울해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내들이 호소하는 것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것이 저한테 전달될 때는 네.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싶지만 그래서 이제 그 시댁 그 시자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네. 생각 사자 계집 여자가 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다 또는 시댁하고 연관된 거는 여자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시월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또 네. 풀어볼 수가 있겠군요. 네, 예. 네. 그 시월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처갓집의 철을 딴 처월드 같은 경우에는 국립국어연구원의 신조어로 등록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처월드와 시월드는 좀 뭔가 느낌이 좀 다른 것 그래요. 좀 같기도 어감이 하고요. 다르게 느껴져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시월드가 있다면 처월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대립어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상담에서 좀 지혜로운 어떤 그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시월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처월드를 경험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하고 함께 이제 처갓집에 가서 며칠을 재우거나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더니 너무 불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맞아.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나를 굉장히 잘 대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그렇게 불편했다면 그랬다면 우리 엄마가 당신을 배려 없이 했을 때 당신이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부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 남편들이 그러니까 처월드를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게 네. 필요하겠네요. 네,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시월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이게 시월드의 문제는 왜 생겨날까? 이제 그러면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네. 이제 아주 특별히 이상한 성격이 이상한 분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거고 네. 이제 제가 상담한 아주 보편적인 그런 사례들로 보면 네. 그 이유가 자식을 너무나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네. 이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며느리 사랑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네. 일단 내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닐까라는 예.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10대에는 아이돌을 좋아하고요. 예. 50대는 아들을 좋아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아들 집착을 하다 보니까 네. 예, 또 그런 시어머니 유형이 생길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들을 사랑해서 오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한 여인의 인품은 며느리를 얻어봐야 그 끝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 얘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결혼식장에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손잡고 들어가서 촛불을 끄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촛불을 훅 하고 부는 그 순간에 네. 하늘에서 심술보따리가 시어머니 앞에 뚝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심술보따리를 받아 들고 시어머니는 어찌할 수 없이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며느리를 얻기 전에는 네. 나는 정말 시어머니 노릇 안 할 거야. 나는 인류애를 가진 사람이고 나는 정말 며느리한테 존경받는 어머니가 될 거야. 아무리 결심을 해도 네. 그 심술보따리를 받아든 것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 면에서 예. 보면 좀 이해를 해드리고 싶기도 하죠. 아니 그러면 네. 모든 시어머니에게 그 심술 보따리가 네.
뚝 하고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설화에는요. 예. 며느리 귀신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심술보따리와 그 시대의 애환을 겪은 네. 당신도 역시 시집살이를 많이 한 그 시어머니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수하면서 며느리 귀신을 만든 건데요. 네네. 저는 이제 귀신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시어머니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타입은 이제 아들 집착형인데 네, 앞서 말씀하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조금 불안이 높으신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결혼시켜 놨는데 며느리가 밥은 제대로 먹이는 거야? 또 내 아들을 막 쓰레기 버리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막 구박하는 건 아닌가? 나도 그렇게 안 시켰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탐색하기 위해서 틈이 날 때마다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를 맛있는 음식 해놨다고 하면서 부르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네. 이제 시어머니 안색이 조금씩 변하면서 얼굴이 야였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며느리가 막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시댁 네. 가는 게 왠지 불편하고 감시받는 것 같고 네. 지적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증폭돼서 며느리가 오면 제가 또 이제 정중하게 시어머니를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 제가 이런 시어머니들한테 이제 심리 검사를 쭉 하면서 제가 질문하는 게 어머니 혹시 아드님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보내놓고도 그렇게 불안하셨나요? 예.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다 맞아요. 저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 잘못 만날까 봐 친구들하고 싸움이 나면 맞을까 봐 예. 늘 그렇게 염려를 했었어요. 네.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 어머니께 아들을 학교 보낼 때는 집에서 충분히 사랑하고 잊어버려야 되고 아들을 결혼시켰을 때는 아들이 나한테 와서 엄마 저 놀러 왔어요라고 할 때 말고는 그냥 아들을 잊어버리고 있어야 건강한 엄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아들이 신경 쓸 때는 이거는 며느리의 문제, 내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불안이구나. 그걸 알아차리시고 네. 내 관심을 쏟을 만한 그런 마당, 장르를 만드시는 게 이제 해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유형 중에 일단 아들 집착형 네. 시어머니를 말씀해 주셨고 예. 또 다른 유형은 뭐가 있나요? 네. 이제 이분들은 비교적 당신의 인생을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성공한 거를 며느리한테 전수해서 이제 그 가게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진 그러한 가문을 만들겠다라는 신념을 가지신 분들인데 네. 이분들은 이제 내가 성공한 결혼 생활에 성공한 비법을 며느리한테 전수해야 되니까 일단 며느리랑 친해야 된다. 그래서 며느리하고 함께 팔짱 끼고 백화점도 가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네. 그러면서 며느리를 얻으면 이제 며느리 손을 꼭 잡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며느리를 얻으면 이렇게 시어머니 노릇 살고 싶었다. 딸처럼. 네, 예.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요. 마다할 며느리가 없어요. 네. 그러면 며느리가 좋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잘 맞춰드려요. 예. 그런데 내가 팔짱 딱 끼고 내 며느리 내 딸 하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친정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친정에 갔다 온 며느리가 왠지 다시 멀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얄밉고. 네, 그러면 시어머니가 이제 나는 너처럼 그렇게 친정 안 가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며느리가 이건 조금 불편하기 시작해지는데 네. 마침 그때 딸이 시누이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제 당신이 며느리한테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예. 내 딸이 떠나는 게 싫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위 직장이 멀면 어느 서방 직장이 우리 근처에는 지점이 없니? 막 이렇게 하면서 직장도 옮기고 그러면서 내 집 옆에 집을 얻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며느리가 보면서 며느리가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답답하고 스트레스 많이 쌓이죠. 네. 예. 그러면서 어머니는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욕심이셨구나. 그렇군요. 그러면서 나는 그 욕심에 이제 더 이상은 동의하지 않을 거야.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이제 멀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제가 상담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어머니는 서울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너무나 힘들어해서 제가 시험을 모셨어요. 예. 서울에서부터 이제 오셨는데 이 시어머니의 소원을 여쭤보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럴 때 며느리는 어떻겠나라는 거를 이렇게 역지사지 시켜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서 결과적으로는 그 시어머니가 자신의 내면을 통찰하시고 며느리하고 이제 잘 지내시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산후조리원에 이제 보내지 않고 직접 상관을 해주시기도 하고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갈등이요. 시어머니와의만 갈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월드에. 네. 또 다른 갈등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네, 시월드에 시어머니가 계시면 시아버지도 계시겠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보다 훨씬 덜하지만 시아버지 역시도 한 몫을 하시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 다 며느리에게는 힘들어요. 그래서 시아버님이 며느리한테 친목 돈모형으로 잘 지내자고 친절하게 하시지만 그 친절한 하는 그 내용에는 시아버님의 무용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무용담은 이미 가족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별로 흥미를 안 보이니까 며느리가 성심성의껏 들어드리니까 이제 며느리를 자꾸 오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버님의 사랑과 관심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네. 며느리로서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반간형의 시아버님이 계신데 네. 반간형의 시아버님은 당신이 평상시에 아내에게 잘못해서 늘 아내의 그 이렇게 좀 비난의 타겟 목표물이 됐다가 며느리를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 관심을 며느리한테로 싹 돌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분명히 힘들게 하는 걸 아시면서도 네. 모른 척 하시면서 당신이 좀 휴식을 취하는 이런 반간형의 시아버지. 그래서 이 두 쪽이 다 며느리에게는 정말 힘든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사실 뭐 각자마다 사연이 있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네. 왜 또 우스갯소리로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동서끼리도 좀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자의 적이 여자다? 그러면 동서의 적은 동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하나 볼 때는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품위를 지켜왔다. 네. 그런데 며느리 하나를 얻고 나니까 이건 정말 어렵다. 그리고 웃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 며느리를 보고 웃었더니 이쪽 며느리가 또 이렇게 시샘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서끼리 어려움이 있는데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케이스는 결혼을 했는데 동서가 시부모하고 잘 지내니까 그 동서한테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자기도 잘 지내려고 하는데 잘 지내는 과정에서 동서끼리 삐끗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큰 동서가 자기가 이미 친숙해 있는 그 시부모한테 이 사건을 이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들과 두째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 네. 이 문제를 이제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만큼 돼서 네. 제가 이제 상담에 개입한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까지 쭉 이 네. 며느리들이 겪는 시월드의 갈등에 대해서 이 사례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며느리 입장에서 네. 어떤 해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할 텐데요. 네. 좀 없을까요? 며느리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렵지만 예.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며느리 당사자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며느리는 내가 이 결혼한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분명하게 현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결혼이라는 거는 내 남편이 내 손과 시어머니의 손을 양손을 잡고 시작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양손을 잡았을 때 따뜻한 손 쪽으로 아무래도 마음이 가겠죠. 네. 그런데 내가 시어머니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을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흉보면서 네가 해결해 라고 하면 찔리는 손이 되는 거예요. 네. 아내가 잡은 손이. 그러다 보니까 아내한테는 회피를 하고 음. 어머니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아내는 너무너무 실망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편이 없다라는 걸 아예 그냥 결정을 하시고 네. 내가 직접 어머니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이고요. 네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내가 남편한테 어머니보다 더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내가 어머니하고 해결하고 어머니 예. 역시도 며느리하고 직접 해결하고 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자아 강도가 네네. 강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요? 네. 말씀대로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직접 해결하고는 싶은데 네. 또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은 어렵고 네. 무섭고 예. 이런 며느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마음 자세도 굉장히 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잘하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팔이 안으로 굽는데 그 안으로 굽는 것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아들에게 며느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또는 며느리가 내가 원하는 며느리가 돼 있는 것보다는 며느리가 어떠한 성격인지 아니면 며느리의 바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화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관계를 잘 지내려고 하는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그러면 오히려 어긋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네. 가능한 한 아들이 결혼을 하면 직접적인 도움이 요청되기 전에는 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아들과 며느리가 친목을 도모할 때까지 네. 조금 봐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네. 이렇게 뭐 고부 갈등이나 시댁 갈등이나 어떤 거든 일단 남편의 어떤 자리, 위치도 좀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남편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역할을 잘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중립지키기가 정말 쉽지 네, 않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잘하면 예.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제가 오늘 아주 딱 집어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예. 이렇게 하라고 이론을 얘기하면 남자들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네. 어려워서. 자,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정말 귀하게 잘하고 또 그 공부도 배울 만큼 배운 어떤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시댁에 가서 잘하려고 마음을 탁 먹고 갔는데 밥상을 차리는 장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네. 밥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식탁에 자리를 다 정해주셨대요. 여긴 아버님 자리, 누구 자리 했는데 남편하고 자기는 옆에 앉을 줄 알았대요. 네네. 그런데 어머니가 남편의 자리는 이제 어머니 옆자리로 해놓고 예. 그다음에 그 정해진 자리에 식기를 놓는데 은식기를 다 꺼내서 내가 온 귀한 날 네. 은식기를 쓰나 보다 했더니 다 은식기를 놓고 며느리 자리에는 스텐 식기를 놓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남편은 나랑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식기를 밥을 먹는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런데 눈물 섞인 밥을 먹고 네. 그리고 나와서 꼭 참은 거죠. 그냥 네.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참고 나오자마자 남편한테 얘기를 했대요. 네. 자, 남편이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랬어? 난 몰랐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남편 어떻게 했냐면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엄마 표현. 예. 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시어머니가 그런 건 나는 이해할 거야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이 나에게 적절한 위로를 해주면 참으려고 했는데 네. 남편이 너 거짓말하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아내가 너무나 이제 상처를 받게 됐는데 이럴 경우에 정답은 와우. 나 같으면 처갓집 갔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뛰쳐나왔을 거야. 당신 대단한데? 그렇게 상처를 입고도 식사 자리를 잘 마무리하고 나온 당신이 난 정말 존경스러워. 예. 내가 어머니가 다시는 그러지 않게 잘 역할을 네. 할 거고 내가 오늘 당신 속상한 거 충분히 보상해 줄게. 이게 정답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예. 정말로 오늘 여러 가지 갈등을 좀 푸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며 알려주셨는데요. 저는 결혼 생활을 안 해봤긴 했지만 결혼 생활 하다 보면 고난과 시련이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얘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올바른 해법 찾아서 갈등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도 심리상담치료센터 유명숙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